서울 외곽도로에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김태식 중령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는데 아내의 병원 예약 때문에 오늘은 더 서둘러야 했거든요.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군가 선율에 맞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대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태식도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앞차 뒤쪽에 부딪혔어요. 다행히 속도가 크지 않아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태식의 하루는 이미 꼬여버렸어요. 앞차에서 내린 사람은 의외로 젊은 여성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계급장을 보니 소령이었죠. 태식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하필 여군이라니 오늘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었어요. 여군 소령은 차에서 내려 차량 손상 부위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태식의 마음은 이미 초조함으로 가득했어요. 지금 당장 부대에 도착해야 하는데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니요. 태식이 차에서 내리자 여군 소령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태식은 그녀의 정중한 태도가 오히려 더 거슬렸어요.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주제에 뭔가 당당해 보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사실 태식은 요즘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아내의 병원비, 아들의 취업 문제, 딸의 교육비까지 경제적 부담이 어깨를 누르고 있었죠. 게다가 동기들은 이미 대령으로 진급했는데 자신만 중령에 머물러 있어서 자존심도 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라니 태식의 인내심은 금세 한계에 도달했어요. 특히 상대방이 여군이라는 것이 그의 짜증을 더욱 증폭시켰죠. 그는 평소 여군들이 군대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이 거칠어졌죠. 고향 사투리까지 섞여 나오면서 그의 말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되었어요. 여군 소령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태식의 거친 말들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태식은 그녀의 차분함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욱 화가 났어요. 주변의 출근길 차량들이 늘어서면서 경적 소리가 울려댔어요. 그 소리가 태식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죠.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앞차 여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식은 자신이 25년간 군 복무를 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며 여군에게 훈계조로 말했어요. 군인다운 자세가 뭔지 모르냐고,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여군 소령은 태식의 거친 말들을 듣고 있으면서도 뭔가 관찰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위축되는 것도 아니었죠.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해 두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태식은 그 순간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흥분한 상태에서 그 불안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죠. 그는 계속해서 거친 말들을 쏟아냈어요. 여군이라는 것에 대한 편견, 자신의 스트레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짜증이 모두 뒤섞여서 나온 말들이었어요. 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태식은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시간이 늦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여군 소령은 여전히 말없이 필요한 절차들을 차근차근 처리해 갔어요. 드디어 모든 절차가 끝나고 각자 차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태식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죠. 앞으로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군인이라면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여군 소령은 그때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태식에게 말했죠. 오늘 일에 대해서는 자신도 반성하고 있다고, 그리고 중령님의 말씀도 새겨듣겠다고 했어요. 태식은 그제서야 약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계급이 높은 자신의 말에 고개를 숙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군 소령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단순한 사과가 아닌 것 같았어요. 태식은 차에 올라타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어가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방금 전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만난 그 여군 소령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부대로 향하는 길에 태식은 라디오를 틀었어요. 뉴스에서는 새로운 여단장이 오늘 취임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태식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새로운 상관이 어떤 사람일지, 자신과 잘 맞을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운명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방금 전 쏟아낸 그 모든 거친 말들이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죠. 김태식 중령이 부대 정문을 통과할 때는 이미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은 상황이었어요. 경비병들의 경례를 받으며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침 사고의 여운으로 어수선했죠. 하지만 곧 새로운 여단장 취임식이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부대 내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곳곳에서 취임식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부하들의 모습이 보였고 강당 쪽에서는 의자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식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면서 오늘 새로 부임하는 여단장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사실 태식은 며칠 전부터 새로운 상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전임 여단장은 남성이었고 자신과 비슷한 성향이어서 일하기 편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사람일지 알 수 없었죠. 혹시 자신의 업무 스타일과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한 태식은 서둘러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취임식은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아직 1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었죠. 그는 책상에 앉아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들을 점검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자꾸만 아침에 만난 그 여군 소령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거친 말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던 그녀의 모습이 묘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태식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어요. 이미 지나간 일에 계속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흘러 취임식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왔어요. 태식은 다른 간부들과 함께 강당으로 향했어요. 강당 안은 이미 많은 장병들로 가득 차 있었고 무대 위에는 취임식을 위한 연단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태식은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들 새로운 여단장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도 마찬가지였죠. 과연 어떤 사람일까, 자신과 잘 맞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드디어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새로운 여단장이 입장했어요. 태식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서 박수를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대 위로 올라오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멈춰버렸어요. 세상에 믿을 수 없었어요.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아침에 자신이 사고를 낸 그 여군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여군 소령이 아니라 여단장님이었죠. 계급장을 보니 준장이었어요. 3스타 말이에요. 태식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순간 현실 감각을 잃을 정도였죠. 아침에 자신이 그녀에게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거친 말투, 성차별적인 발언,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훈계조의 말들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주변에서는 여전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식에게는 그 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멍하니 무대 위에 새로운 여단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새로운 여단장은 연단 앞에 서서 취임사를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아침과 똑같이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태식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이제는 자신의 직속 상관, 그것도 3스타 준장의 목소리였거든요. 준장은 부대 발전과 장병들의 복지에 대한 포부를 차근차근 말해나갔어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었죠. 태식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아침에 자신이 무시했던 그 여군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다니요. 취임사 중간에 준장의 시선이 잠깐 태식 쪽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태식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어요. 준장은 특별한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지만 태식에게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취임사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태식도 기계적으로 박수를 쳤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패닉 상태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게 나을까요? 식순이 진행되면서 각 부서별 인사가 이어졌어요. 태식의 차례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어요. 25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드디어 태식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무대 앞으로 나아갔어요. 준장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식은 정중하게 경례를 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준장이 태식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태식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했어요. 마치 아침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태식은 그제야 겨우 대답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고 떨리고 있었죠. 취임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태식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변 동료들이 새로운 여단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인상적이었다고, 뛰어난 분 같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태식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앞으로의 군 생활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 말이에요. 취임식이 끝난 후 김태식 중령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자꾸만 아침의 기억과 방금 전 취임식 장면이 교차되며 떠올랐거든요. 그는 커피를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어요. 오후 2시 부관이 태식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새로운 여단장님이 각 부서장들과의 개별 면담을 진행한다는 소식이었죠. 태식의 차례는 오후 3시였어요. 이제 단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어요. 태식은 면담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평소라면 자신 있게 업무 보고서를 정리하고 당당하게 들어갔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침에 일을 언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그의 머릿속은 온갖 시나리오들로 복잡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드디어 면담 시간이 되었어요. 태식은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고 여단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죠. 25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상관을 만나는 게 두려웠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여단장실 앞에 도착한 태식은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들어오라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아침에 들었던 그 목소리였죠. 태식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열었어요. 여단장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태식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평상시와 다름없는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태식을 맞이했어요. 마치 아침의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태식은 정중하게 경례를 했어요. 여단장도 답례를 하고 앉으라고 했어요. 태식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는데 평소 편안하게 앉던 의자가 오늘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었어요. 면담이 시작되었어요. 여단장은 태식의 경력과 현재 담당 업무에 대해 차근차근 질문했어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질문들이었죠. 태식은 최대한 정확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아지는 걸 어쩔 수 없었어요. 여단장의 질문들은 예상보다 깊이 있었어요. 단순히 현재 상황만 묻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나 개선점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봤거든요. 태식은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이분이 정말 뛰어난 군인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죠. 면담 중간쯤 여단장이 태식에게 물었어요. 부대 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태식은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장병들의 복지 개선과 훈련 효율성 증대가 중요하다고 했죠. 여단장은 태식의 답변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태식은 자신이 평소 생각해왔던 아이디어들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의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여전히 아침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어요. 태식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면담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여단장이 갑자기 태식에게 물었어요. 평소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요즘 힘든 일은 없는지 말이에요. 태식은 그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마치 자신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태식은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가족 문제로 조금 힘들다고, 아내가 아프셔서 신경이 쓰인다고 했어요. 여단장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가족이 우선이라고 말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고도 했죠. 그 순간 태식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이해해 주려고 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침에 자신이 했던 무례한 행동들이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면담이 끝나갈 때쯤 여단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서로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부대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어요. 면담이 끝나고 태식이 일어서려는 순간 여단장이 한마디 더 했어요.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태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역시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태식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자 여단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마치 아침에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태식은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여단장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조심하자고, 서로 이해하며 일해 나가자고 했어요. 여단장실을 나온 태식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방금 전 면담에서 일어난 일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아침에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여단장은 전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태식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점점 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사무실에 앉은 태식은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아침의 교통사고, 취임식에서의 충격, 그리고 방금 전 면담까지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큰 변화의 신호였어요. 이제 예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면담이 끝난 후 김태식 중령은 자신의 사무실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지만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계속 되짚어보고 있었죠. 특히 방금 전 면담에서 보여준 여단장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태식은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혼란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이 있었고 그것들이 흔들린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마치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태식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평소라면 라디오를 틀고 군가를 들으며 운전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조용한 차 안에서 오늘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집에 도착한 태식을 맞이한 건 아내의 걱정 어린 표정이었어요. 아내는 태식의 얼굴만 봐도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2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니까 서로의 기분 변화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태식은 아내에게 오늘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말해줬어요. 아침에 교통사고부터 새로운 여단장이 바로 그 여군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아내는 놀라면서도 태식을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태식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고 평소 좋아하던 반찬들도 제대로 맛보지 못했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지만 태식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태식은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이며 오늘의 일들을 반복해서 생각했어요. 특히 여단장이 면담에서 보여준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자신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는데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태식은 어제와 같은 길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국 평소 길로 출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오늘은 별다른 사고 없이 부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부대 정문을 통과하면서 태식은 어제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는데도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마 자신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일 거예요. 사무실에 도착한 태식은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부하들과 대화할 때도 예전처럼 권위적이지 않았고 목소리 톤도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부하들은 태식의 변화를 느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죠. 오전 중에 여단장이 각 부서를 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식은 그 소식을 듣고 또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면담 이후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였거든요. 과연 어떤 기분일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드디어 여단장이 태식의 부서에 도착했어요. 평소라면 태식은 당당하게 업무 현황을 보고했을 텐데 오늘은 조심스럽고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여단장은 여전히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부서 운영 상황을 점검했어요. 여단장의 질문들은 예리하면서도 건설적이었어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개선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려는 자세였죠. 태식은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어요. 이런 리더십을 자신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시가 끝나고 여단장이 떠난 후 태식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자신은 지금까지 올바른 리더였을까요? 부하들을 제대로 이끌어왔을까요?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태식은 평소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과 만났어요. 자연스럽게 새로운 여단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모두들 인상적이었다고, 정말 뛰어난 분 같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태식은 그 말들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어요. 한 동료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이제 여군들의 시대가 온 것 같다고, 우리도 정신 차려야겠다고 했어요. 다른 동료들은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태식은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오후에 태식은 자신의 과거 행동들을 돌이켜보기 시작했어요. 여군들에 대한 편견, 성차별적인 발언들, 그리고 권위적인 태도까지 지금 생각해보니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여성 부하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식은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5년간 형성된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식은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자신의 변화 의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고 아내는 그런 태식을 응원해줬어요.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천천히 노력하면 된다고 격려해줬어요. 그날 밤 태식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진지하게 반성해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변화에 대한 의지만큼은 확실했어요. 새벽에 잠들기 전 태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되어보자고,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말이에요. 비록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김태식 중령이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죠. 오랜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요. 특히 업무상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예전 방식대로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대의 중요한 작전 계획 수립 회의가 열렸어요. 여단장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는데 각 부서장들이 모두 참석해야 하는 자리였죠. 태식도 당연히 참석해야 했어요. 회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서 준비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선 태식은 여단장과 다른 참석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여전히 여단장을 마주할 때면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극도로 긴장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분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 여단장은 새로운 훈련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최신 전술과 장비를 활용한 혁신적인 훈련 방식이었죠. 태식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감탄했어요.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명될수록 태식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론적으로는 훌륭한 계획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예산과 인력 문제, 그리고 기존 훈련 체계와의 조화 문제가 걸렸어요. 태식은 자신의 경험상 이런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25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단장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쉽게 의견을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다른 부서장들도 하나둘 의견을 개진했어요. 대부분은 여단장의 계획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태식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태식의 의견을 묻는 순서가 되었어요. 태식은 잠시 망설였어요. 과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직설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하면 여단장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동조만 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태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계획 자체는 훌륭하지만 현실적인 제약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예산 문제와 인력 배치, 그리고 기존 체계와의 조화 등을 언급했죠.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분명한 반대 의견이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어요. 다른 부서장들은 태식을 바라보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단장은 태식의 말을 끝까지 들었지만 표정에서 약간의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여단장이 태식에게 반문했어요. 그렇다면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태식은 자신이 생각해온 점진적 개선 방안을 설명했어요.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하자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여단장의 반응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런 소극적인 접근으로는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태보라고도 했죠.
태식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구시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회의는 결국 여단장의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어요. 태식의 우려는 소수 의견으로 묻혔죠. 회의가 끝나고 다른 부서장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태식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단장이 태식에게 잠깐 남아달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 둘만 남은 회의실에서 여단장이 말했어요. 태식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때로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도 했죠. 태식은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어요. 변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단장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태식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 태식과 여단장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렸어요. 업무상 필요한 소통은 이루어졌지만 예전만큼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태식은 자신이 실수한 건 아닌지 계속 고민했어요. 며칠 후 새로운 훈련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태식의 우려대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장비 조달, 지연 인력 배치의 비효율성, 그리고 기존 체계와의 충돌 등이 연이어 발생했어요. 태식은 이런 상황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어요.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에 대해 기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여단장에게 지적할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문제들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훈련 일정이 지연되고 부대원들의 불만도 커져갔어요. 다른 부서장들도 하나둘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단장은 여전히 계획을 강행하려고 했어요. 태식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부하들과 부대를 위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여단장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 같았어요. 또한 자신의 과거 행동 때문에 발언권도 제한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훈련 중 작은 사고가 발생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새로운 훈련 체계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태식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태식은 용기를 내어 여단장을 찾아갔어요. 사고 보고서와 함께 현재 훈련 체계의 문제점들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해서 말이에요. 비록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부대와 부하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단장실 앞에 선 태식은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이번 대화가 자신과 여단장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진정한 용기란 이런 순간에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태식 중령은 여단장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손에는 사고 보고서와 개선 방안을 정리한 자료가 들려 있었죠. 25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떨리는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태식을 맞이한 여단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최근 며칠간 계속된 훈련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태식은 정중하게 경례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태식은 준비해온 자료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발생한 사고의 원인 분석부터 시작해서 현재 훈련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나갔어요.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철저히 데이터와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했어요. 여단장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식의 설명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일수록 점점 진지한 표정으로 변해갔어요. 특히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 부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태식은 이어서 자신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되 기존 시스템과의 조화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법이었어요. 여단장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현장의 현실적 제약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었죠. 설명을 마친 태식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신이 변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싶었다고, 부대와 부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여단장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태식이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태식은 그 침묵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참고 기다렸어요. 드디어 여단장이 입을 열었어요. 태식의 분석이 정확하다고,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어요. 변화에 대한 열망이 앞서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태식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상관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상관들은 체면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곤 했는데 여단장은 달랐어요. 여단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태식의 의견을 처음부터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경험과 현장 감각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어요. 태식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아침 사고 때문에 위축되어 제대로 의견을 말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부대를 위해서 필요한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서로에 대한 진솔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여단장이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아침 사고 이후 태식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처음에는 단순히 미안해하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진정으로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태식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변화 노력을 여단장이 알고 있었다니요. 여단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리더십이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계속 성장하려는 자세라고, 태식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그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리더십 철학과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태식은 여단장의 혁신적 사고를 배우고, 여단장은 태식의 현장 경험과 안정성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훈련 계획은 두 사람의 협의를 통해 수정되었어요. 여단장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태식의 현실적 조언이 조화를 이룬 더 나은 계획이 탄생했어요. 다른 부서장들도 이런 변화를 환영했고 부대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어요. 며칠 후 수정된 훈련 계획이 시행되었어요. 이번에는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부대원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훈련 효과도 예상보다 좋았어요. 태식은 협력의 힘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어요. 태식은 자신의 부서에서도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부하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여성 부하들에 대한 편견도 버리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고 부서 분위기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어느 날 태식은 여단장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혁신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태식의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태식은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여단장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특히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어요. 권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소통으로 이끄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죠. 몇 달 후 태식은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전처럼 권위적이지도 않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아내는 태식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기뻐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대화가 많아졌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아내의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족 모두가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 태식은 우연히 아침 사고 현장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만약 그 사고가 없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식은 운명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에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겨졌던 일이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변화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태식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배움의 기회, 그리고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된 그 아침의 만남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어요.